힐링 충전소.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안녕하세요. 오늘 또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신가요? 홍남교에서 사천교 사이에 한국 근현대 명화 구간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김기창 화백의 그 그림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오늘은 김기창 화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원한 파트너, 영혼의 파트너 우향, 박내현 그 부부죠. 화백의 이야기를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조선 미술 전람회를 통해서 만났죠. 운보 김기창은 여러 번 입선을 하고 또 사회 특선을 통해서 추천 작가의 반열에 오른 작가였죠. 그러면 우향은 이때 처음 출품을 해서 특선의 총독상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둘은 알게 되었는데, 우양이 운보를 처음 만나는 순간 스케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지금 오광수 작가의 재원 미술 작가론 15번째 김기창 박내현,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양이 운보를 처음 만나는 순간 스케치는 내 앞에는 커다란 검은 바위덩어리 마냥 시커먼 체구가 버티고 있어. 순간 그것에 부딪히게 되었다. 엉겹결에 뒤로 물러서면서 그 시커먼 바위덩어리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여기를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김 선생은 하도 유명한 분이어서 적어도 70노 대가로 알고 찾아뵙고 인사 올리러 왔던 것인데, 이제 내 눈앞에 태산마냥 버티고선 우람한 체구, 얼굴은 젊고 패기가 가득 차 보이는 미남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다보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정신이 아찔했다. 처음 만난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운보 김기창 씨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들었냐면 두 사람의 인간표라고 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나는 혈액형이 B형, 아내는 A형 아니면 AB형 아니면 A형. 나는 성격이 온순하나 급하고, 아내는 영화 장면에서 눈물을 곧장 흘릴 정도로 동정심이 가난한 신경질. 이렇게 썼네요. 나는 학력도 없고 청각 상실된 가난뱅이. 다만 예술을 한다는 무기를 가졌을 뿐. 아내는 중류 이상의 지주의 딸, 학력은 최고 학부 출신의 엔텔리. 나는 다른 사람 말을 빌리면 미남 측에 끼울 수 있다는 용모, 육척에 가까운 신장. 아내는 키가 작으나 눈이 커서 영화 길의 여주인공 줄리에타 마시나야와 방불할 가인,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희정의 아름다운 그대에게였습니다. 이 둘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서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요. 굉장히 재미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자 작품에 있어 협조는 해도 간섭은 하지 말 것. 둘째, 서로 생활에 가다가 성격상, 환경상 차이가 벌어질 경우 미련 없이 헤어져도 좋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항목은 다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놓은 곳이었죠. 이들이 결합했을 때 운보가 34살이고 우양이 28이었으니 당시로서는 노총각 노처녀였죠. 우양은 사범학교 졸업 후 2년간의 교사 생활을 거쳐서 동경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뭐 당연히 그 당시로서는 결혼 정년기가 다소 지났지만 운보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결혼이 좀 늦어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죠. 우양은 참으로 부지런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삼중 통역자라고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우리말로, 우리말에서 또 이제 귀가 들리지 않으니 부부간의 특이한 구화와 몸짓으로 운보에게 통역을 하다 보니 삼중의 통역이라는 얘기였죠. 그녀는 남들이 운보를 혹시 약간 불구자처럼 보여서 그렇게 할까봐 굉장히 감싸주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우양은 크고 작은 일에 자기 몫의 삶에다가 남편 몫의 삶까지 맡아야 되는 때가 많아서 뭐 자녀도 4명이나 됐죠. 그 교육도 신경 써야지 건강관리도 그렇고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피곤해서 과로로 인해서 아마 그녀가 57세로 운명을 달리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 역시 나의 하루는 24시간으로는 너무 모자란다고 하면서 근면하고 누구보다도 내실을 이룬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청주에 운보의 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성황리에 끝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이곳에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운보의 집은 7년에 걸쳐서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너무나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그 화면상으로만 봤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꼭 운보의 집에 가서 운보와 그 부인의 그 작품의 세계도 직접 느끼고 싶습니다. 또 성북동에 그 운보하고 우향해서 운향미술관이라고 있죠. 그녀가 마지막 작품로 남긴 것은 꽃 스케치였습니다. 그녀가 1976년 1월에 저 세상으로 갔으니 75년 12월 15일과 12월 16일에 꽃 스케치 작품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바흐의 무반조 첼로 모은 곳 제1번 지장조 1번 프렐류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 루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주간 홍제천 생활환경 실천단 활동을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감기가 걸리셔서 못 나오셨는데 일주일 만에 쾌차를 하시고 오신 김미경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경입니다. 네, 100% 낫진 않았네요. 네, 네. 올 여름 감기 코로나만큼이나 지독합니다. 네, 오래가네요. 네, 그러게요. 자, 우리가 이제 8월이 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죠. 한국 강의 날이라고 해서 매해 1년에 한 번씩 강 하나를 정해놓고 우리가 전부 모여서 포럼도 하고 그 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작년에는 어디를 갔었죠? 광주시에서 하는 그 강의날 행사 2박 3일간 네.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광주대학교였죠? 광주대학교에서 2박 3일간 열렸었는데 네. 그 광주는 항룡강, 그 영산강 유역권으로 해서 항룡강이 흐르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장록 습지가 국가 그 습지 보호 지역이 도시마천으로는 유일하게 습지 지정이 되어서 그게 아마 기념으로 열렸던 강의날이 아닌가 싶어요. 네. 원래 그 황룡강의 친수공원에 장로습지 문화재가 있는데 2020년에 26번째로 국가 습지에 지정된 그 장록 습지는 원래는 그 딱 장록 습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선운 습지, 장록 습지, 송대 습지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그랬죠. 네네. 그런데 개발 보존 뭐 개발 이 환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운 습지나 그 송대 습지는 제외가 되고 황룡강 친수공원이 들어서고 그리고 장록 습지부터 승천보 바로 위까지 전부 이제 제외됐지만 장록 습지만 국가 습지로 지정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 자, 그러면 우리 이 장록 습지가 정말 이렇게 지정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장록 습지를 그 국가 지정으로 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3월부터 12월까지 생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829종 생물종 서식을 확인했고요. 네. 생물 다양성을 인정받고 그런 중요한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서 지정이 됐죠. 그래서 보니까 생물 다양성이 829종이면 꽤 많은 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물 650종, 식물 179종을 포함해서 특히 멸종위기 1급이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달이 서식을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멸종위기 2급에 해당하는 사기라던가 새호리기, 흰목 물대새 등이 이제 그 서식 환경으로 그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중요한 곳으로 인정이 되어서 국가 습지로 인정받았죠. 네. 26번째인가요? 네. 26번째로. 네. 예. 자, 그러면 작년은 이제 우리가 그 여운이 딱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어디로 지정이 됐죠? 올해는 익산. 익산. 네, 옛날에는 일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익산이 만경강을 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만경강 문화재로 해가지고 만경강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 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날짜는 8월 17일 목요일부터 목, 금, 토 해서 8월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대충 프로그램을 보니 이번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조금 약간 축소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한일 하천 포럼 계획식도 한다고 하죠. 네네. 네, 그래서 한일 하천 포럼도 하고 또 이제 당연히 그 지역 하천 포럼은 네.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문화제는 만경강 그 만경강에 그 음. 원불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음 그렇죠. 방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에서 공동 진행을 해서 음. 한다고 하네요.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디에서 묵나요? 원광대 그 원불교 하면 또 네. 원광대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원광대 대강당에서 펼쳐지고요. 네. 뭐 원광대 또 숙소도 네. 원광대 기숙사를 저희가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과 이 좀 그 포럼이 좀 달라진 게 있는데 뭐가 달라졌죠? 한일 포럼 같이 하는 거 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뭐 예선 거쳐서 본선해서 아. 따로따로 막 조를 나눠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팀들이 뭘 하는지 사실 같은 조가 아니면 볼 수가 없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그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강의 날에 분야별로 네, 그 출전하는 팀을 가지고 분야별로 나눠서 자기 분야만 볼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야에 해당하는 팀만 보고 거기서 또 예선을 통과하면 본선에 진출했는데 다른 예선에 통과하지 못한 그런 팀들의 어떤 주제라던가 하던 일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걸 전체를 다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난 바람이 불면 언덕 위에 올라 그대 함께 했던 날들 그리워하며 눈물 짓네 저 바람 속에 널 느낄 수 있어 그대 헤어짐이란 그저 서로가 멀리 있는 것뿐 저 먼 대지 위에 흘러가는 강물같이 그대를 향해 가오 나의 마음 강물 같아 난 저 바람 속에 널 느낄 수 있어 그대 헤어짐이란 그저 서로가 멀리 있는 것뿐 저 푸른 하늘 위 흘러가는 구름같이 내 맘 그대를 향해 가오 나 항상 강물 같아 저 먼 대지 위에 흘러가는 강물같이
이문세와 조영남의 흐르는 강물처럼 들어봤습니다. 자, 선생님, 네. 이번에 우리가 그 생태 투어 여행을 이제 가면 꼭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4코스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네. 1코스는 만경강 문화관과 춘포역, 만경강 이렇게 되어 있고 2코스는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 탐방인데요. 왕궁 유적지, 왕궁리 유적지, 구룡대 대나무숲. 대나무숲, 네. 그다음에 미륵사지. 네. 예, 3코스는 생태 관광이에요. 거기는 네. 용안 생태습지에서 교도소 그 무슨 세트가 있나 봐요. 세트장. 그다음에 카톨릭 그 나바이 성지를 네. 돌아보는 그 코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숭림사라던가 네. 그다음에 거기 입정리 고분 녹차밭을 탐방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네. 음. 사실은 이 익산하면 그 종교 4대 종교가 전부 다 네. 모여 있는 곳으로도 그렇죠. 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가면 사실 제가 제일 조금 궁금했던 곳은 나바위 성지와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가 원불교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원불교 뭐 기념관이나 박물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유심히 좀 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꼭 가고 싶은 데가 어디 있나요? 저도 나바이 성지를 비롯해서 네. 숭림사 네. 거기도 가보고 싶고요. 네. 다 가보고 싶어요. 구룡대숲 그 대나무숲. 네, 여기에 거기도 대나무숲가 정말- 있더라는 거는 네. 저도 네, 몰랐어요. 대나무숲도 가고 싶고, 그다음에 또 거기가 익산이 유명한 데가 이제 미륵사지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쵸, 미륵사지는 그래서 미륵사지도 유명하죠. 좀 때앞이치긴 하겠지만 네. 미륵사지도 한번 가보고 싶고, 거기가 함라문화길이랑던가 그게 한 10년 전인가요? 네. 그때쯤에 이게 그 익산에 원래 막 둘레길 생길 때 막 네. 그게 막 유행처럼 번질 때 그때 익산에도 그런 함라문화길이라는 그 길이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가려고 준비했다가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걸 못 갔었거든요. 네. 언젠가 또 가서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숭림사를 사실 가봤는데 이 들어가는 길이 참 좋습니다. 절은 또 네. 그런 맛이 있죠. 뭐라 그럴까 되게 아주 넓지도 않은데 그 포근하면서 뭔가 약간 쓸쓸하면서 센치하면서 느낌이 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가을에 갔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가본 곳 중에는 뭐 미륵사지야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 숭림사를 조금 추천을 하고 저는 또 이쪽에 대나무숲이 있는지 몰랐었고 그리고 녹차밭이 있다는 거 선생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녹차밭 하면은 따로 뭐 제주도라던가 보성이라든지요. 예, 네, 그렇게만 그쪽만 알고 알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쪽에 녹차밭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여기도 좀 궁금하고요. 언젠가는 익산 탐험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가서 좀 이곳저곳 잘 보고 있다가 다녀와서 네. 소감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죠. 푸른 밤 우리 둘 아주 먼 여행을 기억하죠. 초록빛으로 가득 채운 색으로 하늘을 칠해요. 한적한 골목 우리만 아는 거리 시원한 커피 한 잔에 기찻길역 자그마한 카페 여름날 우리 둘 손잡고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홍제천의 식물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식물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한여름이면 되게 야생화들이 소박하게 이렇게 작게 나 흰색이나 약간 노란색 그 꽃을 주로 피우는 반면에 네, 커다랗게 작은 꽃송이에서 두기가 파랗게 빛나는 미키마우스 같이 생긴 꽃, 우리가 흔히 달개비라고 부르는 네, 다계장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보통은 저도 달개비 이렇게 부르지 다계장풀이라고 잘 부르지 않는데 원래 다계장풀이 정식명인가요? 예, 그렇죠. 네. 네, 국가 정명으로 그 등록된 게 다그장풀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흔히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그장풀은 좀 생소하고 네, 그 달개비라고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명이 달개비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명도 달개비가 아니에요. 그럼 예, 뭐예요? 그냥 이명? 닭개비예요. 닭개비. 예. 네, 그래서 왜 달개장풀이라고 지었을까 네,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명은 그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나 이걸 찾아보니까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계장풀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냐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네, 닭장 옆에서 네. 잘 자라는 풀 예, 또는 닭의 볕을 닮은 꽃이라고 네, 해서 네. 달개비 다그장풀로 알고 있었는데 네.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역사적인 고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짐작만으로 네, 했다는 말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다계장풀의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름을 찾아보니까 그 저희가 조선식물혁명집에 찾아보면 네, 다그 미식계라는 그 이름이 있어요. 네.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이제 기록한 게 닭기장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닭기장풀은 또 무엇인가? 네. 그랬더니 뭐냐면 닭개자를 네, 쓰고 조사의를 붙이고 네, 그다음에 창자 장자 네. 장자를 쓰고 풀조자를 써서 개장초였던 거예요. 근데 아, 그래서 개장초를 그걸 소리난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닭기장풀로 들어왔던 거죠. 네, 네. 그러면 왜 닭개장초일까? 그걸 알아보니까 닭개장풀 그 마디, 그러니까 줄기를 보면 네. 줄기가 가늘면서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어요. 대나무처럼. 네, 마디가 있는데 그거를 소개를 보면 닭의 창자처럼 이렇게 비어 있고 가는 그 마디가 비어 있고 그다음에 하얀 줄기가 있다라고 해서 닭의 창자처럼 생겼다. 아, 그래가지고 다계장풀로 명명이 됐다고 해요. 닭의 미식계도 그런 뜻의 어떤 그러면 닭의 미식계는 뭔가 했더니 네. 다계장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파란 꽃을 둘러싸고 있는 포가 있어요. 네, 네. 그 포가 약간 닭의 혀를 닮았다고. 아, 예, 그 미식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어떤 여자의 성기를 씻는. 얘기할 때 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네. 닭의 혀일 수도 있다. 그런 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다계장풀이 붙어 있는데 음. 이거는 이제 그 다계장풀이 그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을 정명으로 올렸던 거는 혁명집이 생기기 이후에 네. 그 이름을 정명으로 올려서 네. 의자가 혹시 그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우리가 조사를 일본의 의자를 잘 붙이잖아요. 네, 뭐뭐스 의 네. 그런 거. 뭐뭐노 네, 할 뭐, 때. 예. 네. 그래서 그건 제 생각이에요. 네. 예,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네. 우리는 중국은 압적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오리를 많이 키우잖아요. 네, 네. 오리 요리가 또 네. 발달이 됐고 네. 그래서 그 오리가 밟는 풀 또는 오리 발바닥 풀이다라고 해서 압척초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는 오리 대신
닭을 쓰지 않았나. 네. 예, 우리는 오리보다 닭을 많이 키우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또 일본도 이게 이제 그 되게 아시아 이게 그 닭의장풀이 주로 아시아에 분포를 해요. 그래서 이름도 영어 이름은 아시아틱 데이플라워예요. 그러니까 데이플라워라는 거는 하루만 핀다는. 하루만, 예, 네. 그래서 그 아시아라는 그 명칭이 들어간 것 보면 우리 네. 아시아 동아시아 쪽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슬풀이다 해가지고 네. 노초. 그러니까 아, 이슬로자를 이슬로자 써서 써서. 예, 노초. 네. 그래서 일본 말로는 쭈육사더라고요. 그게 무슨 그래서 그렇군요. 예, 아침 꽃필 때 이슬이 맺혀 있다고 해서 네. 이슬풀 일본은 이름 짓는 거 보면 좀 독특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닭의장풀이 이름 그런 닭장 옆에서 자란서 닭의장풀이라는 것도 약간 그거는 좀 수긍이 가는 내용이 뭐냐면 네. 저희 어렸을 때 네. 닭을 키웠어요 집에서. 네. 왜 닭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철망으로 된 닭집을 키웠는데 닭집이 있었는데 그 닭 잡아가는 도둑도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가 되게 많이 놀라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네. 어렴풋이 그 옛날 닭장 옆을 기억을 하면 네. 닭장 옆에는 다른 풀이 없었어요. 닭의장풀 이 달개비만 여름이면 그렇게 파란 가득 꽃, 있었어요?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면 거기에서 나온 그런 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읽어보면 네. 그런 게 있어요. 닭똥. 그 닭의 배설물은 되게 독해요. 그런데 네. 웬만한 풀은 닭의 독성 때문에 똥 독성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데 못하는구나. 닭의장풀은 굉장히 강인한 식물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풀이 닭의장풀이었대요. 그러니까 꼭 그 조선혁명진만 가지고 식물혁명진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네.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닭장 옆에서 주로 봤으니까. 그 저도 그런 주로 봤던 데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많은 데가 습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약간 물기가 있는 데서 네네. 잘 자라는 풀이에요. 네. 그리고 얘가 아까 마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마디가 있다 보니까 그 마디를 꺾어서 저는 그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당나라 두보 네. 시인은 네. 그걸 꺾어다가 수반에다가 꽂았나 봐요. 한번 닭의장풀을. 그래서 제가 네. 오늘 꺾어다가 한번 꽂아보려고요. 그래서 네. 그 닭의장풀이 그렇게 그래서 꽃피는 대나무라고 칭송을 꽃피는 했대요. 대나무라고. 예. 그래서 네. 한번 그 꽃병에 한번 꽂아보고 싶다라는 이걸 보고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깊고 너무나 재미있는 네. 뜻이 있었군요, 이름에. 꽃도 너무 예쁘잖아요. 네, 꽃이 예쁜 거는 정말 굉장히 계속 한번 보면은 눈을 쉽게 떼지 못하는 꽃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닭의 장풀이 닭 그 내장이라는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너의 밤은 부서지기 쉽고 가끔 밤새 가라앉게 돼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너를 따라 헤매여요 나를 찾지 않아도 돼요 나는 여기 옆에 있으니 뒤척이는 밤일 거라면 내 밤이라도 가져가줘요 잠든 숨소리는 파도 같아요 그런 밤바다는 무섭지 않아요 기대어 잠드는 밤은 애틋하고요 꿈속에서는 울지 말아요 네가 되어서 아무도 없는 밤을 대신 세워주고 빛이 든
지드는 아침만 남겨주고 싶어 네가 되어서 가라앉는 맘 밤새 대신 울어주고 지드는 아침만 남겨주고 싶어요 그게 내 맘이에요 아침만 남겨주고 김현창이었습니다. 너의 밤은 부서지기 쉽고 가끔은 밤새 가라앉기도 해 라고 시작하는 이 곡이 제가 달개비 얘기를 들으니 이 곡이 듣고 싶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달개비, 닭의 장풀. 아, 이제 닭, 내장, 풀. 풀. 네. 그래서 그 마디가 있는 그 줄기가 속이 텅 비어 있고 그렇다는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는 네. 그 닭의장풀의 이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이제 닭의장풀의 특징이 이제 꽃이잖아요. 네. 그래서 꽃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저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고요. 그 네. 푸른색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닭의장풀 위에 보면 꽃잎이 파랗게 네. 벼스로 보였다고 하는 그 꽃잎 두 개가 네. 저는 미키마우스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국립수목원 원장, 현재는 지금 세종 국립수목원 원장으로 계신 이유미 선생님은 네. 그 파란 날개를 가진 나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그 글귀를 보니까 그렇구나, 나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꽃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 꽃은 네. 작지만 가질 건 다 가져 있고요. 그 꽃 속에 얘가 번식하려고 하는 그 전략이 꽃 네.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전략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위쪽에 그 푸른색으로 돋보이는 건 꽃잎이에요. 네. 그게 두 장이죠. 네. 근데 꽃잎이 두 장이 아니라 그 아래쪽을 보면 거의 반투명으로 보이는 막질로 되어 있는 작은 꽃잎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노란 꽃 수술, 그 노랗게 뭔가 꽃처럼 보이는 거 보셨죠? 네, 봤어요. 예, 그게 수술이에요. 네. 그래서 수술이 다 해서 한 6개 정도 되는데, 수술이어서. 예, 근데 그 노랗게 보이는 그 수술이 사실은 가짜 수술, 헛수술이에요. 그럼 우리가 헛수술이 뭐예요?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서. 예.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파란 꽃잎 위에 네. 노란색이 아주 선명하게 박히니까 네. 얼마나 그 곤충 눈에는 돋보이겠어요. 확 그쵸? 들어오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주로 찾는 게 이 곤충이 꽃등에예요. 네네. 예, 꽃등에가 날아오는데 네. 문제는 약간 데이플라워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그러니까 닭의장풀은 동술 무렵 아직 어둠이 살짝 묻어 있는 아침 새벽에 그때부터 꽃잎이 열어요. 열기 하기 시작해서 아침이면 아침 한 8시, 9시 요 정도 되면은 꽃잎이 피어요. 네. 그때 이제 찾아오는 곤충을 유인을 네.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유인하기 위해서 노란색 그 선명한 꽃잎처럼 보이는 그 X자로 보여요. 어떻게 네, 꽃잎 네. 내장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그걸로 유인을 해요. 그러면 날아왔는데 꽃가루가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닭의장풀은 특히 꿀이 없어요. 네. 꿀이 없으니까 뭔가로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꽃가루로 승부를 하는데 네. 그 꽃이 가짜 수술인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꽃가루가 없어.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수술이 아까 6개라 그랬잖아요. 네. 바로 또 중간에 네. 한 개에 있는 꽃밥이 살짝 묻은 것처럼 보이는 네. 그 수술이 또 하나가 있어요. 걔는 어떤 거는 꽃밥이 묻어 있고 어떤 건 꽃밥이 없어요. 없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열심히 꽃가루를 찾겠죠. 네. 그런데 맨 아래 보면 수염처럼 길게 용의 수염처럼 길게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네, 네. 그게 수술이 또 2개가 있고 그 사이에 암술이 있어요. 긴 암술이. 맞아, 그게 암술이야. 예. 네, 맞아요. 수술 2개와 암술이 있는데 네. 이 긴
수술 2개가 진짜 수술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헛수술에 앉았을 때 네. 긴 수술 그 수술이 그 곤충의 네. 배나 네. 가슴에다가 꽃가루를 묻혀요. 묻혀요. 예. 아. 이제 걔가 날아가서 이제 수분을 하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얘가 아침에 일찍 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곤충이 아침에 일찍 오는 곤충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곤충을 맞이하지 못했을 때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동안 선생님 저한테 들은 말씀이죠. 자가수분. 네, 네. 예. 자기끼리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에서 결혼을 해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특이하게 수술 2개가 영수철처럼 음. 감겨요. 오. 꽃잎이 다치기 전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수철처럼 감아요. 음. 감아서 암술에 머리에다가 수술을 묻혀요. 그래서 자가수분을 해요. 아. 예. 어쩔 수 없이 개들은 번식을 그쵸, 해야 그쵸.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꽃이 다치고 이제 그 씨 종자를 맺히는 거죠. 네, 네. 근데 보면은 하루만 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꽃이 왜 하루만 피는데 맨날 꽃송이가 눈에 보일까? 보면은 꽃이 자세히 봤으면 꽃을 싸고 있는 포가 녹색으로 혹시 포를 보셨어요? 그 아까 닭에 네. 그 머리처럼 이렇게 생긴 혀처럼 생긴 포가 있어요. 네. 이게 접어져 있거든요. 이게 접어져 있는 반으로 접어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펼치면 네. 완전히 심장형의 하트예요. 아. 한번 선생님 그거 네. 저는 그거를 펼쳐봤어요. 저 오늘 가게장풀 해서 네, 네. 수반에다 꽂아놓고 네, 합니다. 보세요. 네. 그래서 그 포가 보면 완벽한 하트형이에요. 네. 그게 한 겹으로 딱 이렇게 2겹으로 접어진 거죠. 네네. 그거를 이렇게 펼치면 그 속에 꽃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에 꽃이 3개에서 4개가 꽃송이가 달려 있는데 차례차례 피는 거죠. 오늘은 얘가 피고 내일은 얘가 피고 그래서 나중에 씨앗을 맺으면 그 포를 다시 이렇게 제껴보면 네. 그 안에 씨앗이 씨앗이 여러 개가 포도송이처럼 달려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얘네는 그런 식으로 번식 전략을 써서 아주 영리한 꽃 중에 하나죠. 예, 아. 작은 꽃 안에 온갖 그 우주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색만 예쁜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게 달개비야라고 하면은 그렇게 관심들을 갖고 그러나 봐요. 저 선생님도 지금 달개비 사람들이 대부분 아는 달개비인데 저는 아쉬운 게 그래요. 사람 정서도 이름을 지을 때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꼭 닭이장풀로 지었다면 네. 이명이라도 네, 닭개비라고 하지 말고 달개비라고 해줬으면 네. 정서적으로 얼마나 좋았을까. 네. 달개비 예쁘잖아요. 네 예쁘네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그 달개비 이름에 대해서 좀 아쉬워요, 저는. 네, 그런데 거의 제 주변에서 이 풀을 부를 때는 거의 다 달개비로 부르는 그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네. 있었고 식물을 공부하기 전에는 네. 달개비로 알고 있었고 네. 엄마한테 들은 이름도 달개비였어요. 아,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할 때 너무 달개비 꽃이 피었네 이렇게 얘기하지 닭의장풀이 피었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막 이야기하느라고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름날의 소야곡 폴모리아 원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는 그 달개비의 학명 이야기를 좀 해주실 때가 됐는데요. 그렇죠. 그 아까 제가 꽃이 파란 꽃잎 2개에 네.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꽃잎이 또 하나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걸 보고 린네가 네. 그 학명을 지었어요. 네. 그 네덜란드의 식물학자가 아주 유명한 식물학자가 3분이 있었대요. 네. 그 3분 중에 같은 성을 그러니까 식물 그 학명을 보면 카멜리나 커뮤니스예요. 예. 카멜리나 커뮤니스. 예. 네.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식물학자가 3분이 유명한 식물학자가 3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2은 존 카멜린이라고 네. 있었고 그다음에 조카가 캐스퍼 카멜린이 있었는데 네. 이 2분은 굉장히 활동이 활발해가지고 유명했었대요. 네, 이렇게 네. 잘 드러내놓고 이렇게 네. 활동을 했었고 한 분은 그 같은 성씨인데 잘 알려지지가 않았었대요. 근데 네. 그 다그장프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3명이 네, 네. 같은 성을 쓰고 있는 3사람이 식물학자인데 네. 2명은 두각을 나타냈고 1명은 잘 보이지 아. 않았다. 예, 그래서 그리고 네. 이제 뒤에 이제 종소명은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린네가 아마 그걸 보고 그런 걸 그 사람의 그걸 떠올렸다는 게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네, 아주 재미있는 학명 이야기였습니다. 꽃잎을 보고 그 네. 생각을 한 게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 왜 능소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능소화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못다한 얘기 있었죠? 네, 능소화가 네. 그런 속설이 있어요. 어느 날 그 능소화 선생님 한 분이 숲해설 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능소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분이 그거 들여다보면 눈이 실명돼요라고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얘기를 해줬죠. 네. 그런 속설이 있었다. 네. 그 능소화 안에 수술이라든가 이런 게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걸 들여다보면 눈 속에 들어가서 그 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서 네. 국립수목원에서 그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애들 학교 주변에 이걸 심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했더니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더니 그게 없었대요. 아, 예, 그래서 속설인 거죠. 실컷 우리가 자세히 네, 봐도 네, 아무런 네, 문제가 네, 없다라는 네, 거죠. 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는 임동창의 달개비를 듣겠습니다.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이었습니다.